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결혼 18년 차인 50대 가장입니다.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을 두고 있는데 한창 돈이 많이 들어갈 이 시기에 실직을 했습니다. 버티고 버텼는데 제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아내는 애들한테 한창 돈 들어갈 시기에 직장을 잃었다면서 절 질타했고 아이들이 제 엄마에게 용돈을 달라던지 무언가를 해달라며 요구를 할 때며 너희 아빠 잘려서 알바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소리가 나와? 라면서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졸제 저는 가장 노릇을 못하는 힘없는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능력이 없는 절 원망하는 듯한 눈치더군요. 하루는 아들이 엄마, 자전거 새로 바꿔줘. 아니, 오래돼서 소리도 나고 타이어도 툭 하면 바람 빠진단 말이야. 돈이 어딨냐? 한 푼이 아쉬운데. 대충 타. 아빠 취직하면 사줄게. 어느 세월에. 짜증나. 밥을 먹고 있는 제 뒤통수에 대고 아들은 짜증 섞인 말투를 뱉곤 등교를 했습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언제까지 알바만 할 거냐고. 제대로 된 직장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그게 쉬우면 내가 이러고 있겠어? 특별한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회사 다니다 잘린 건데 지금의 나를 어디서 써주느냐고. 나도 제대로 된 일 하고 싶어. 당신 이력서도 안 쓰지? 당신 스스로가 당신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네. 애들 맨날 하는 소리 안 들려?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애들 학교 생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껄레지 않게 하려면 해줘야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날따라 듣고 있는데 화가 났습니다. 학교 가면서 아빠는 저에게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자전거 못 바꿔 짜증난다는 말을 하고 가는 아들이나 집에 있으면서 맨날 밀키트국 끓여서 국이랑 밥만 주고 말아 먹으라고 내놓으며 돈 안 벌어온다고 닥달하는 아내. 그럼 당신이라도 일을 하던지. 애들 학교 갔다 오면 저녁에 오잖아. 우리 수입이 반으로 줄었으면 당신이 그거 좀 채워주면 되겠네. 화가 난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고 아내는 평생을 아이들을 키우며 내조만 해온 자신에게 이제는 돈 벌어 오라고까지 하느냐며 자신이 결혼을 해도 한참 잘못했다면서 울먹이며 집을 나가버립니다. 모든 게 엉망이 되었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잘리고부터는 나는 이 집에서 돈 못 벌어다 주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감정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대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동안 월급에서 내 용돈을 빼고 모두 아내가 관리를 했습니다. 적금 그리고 생활비, 아이들 학원비, 용돈까지 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동안은 당신이 내 월급에서 알아서 잘 살아줘서 너무 고마웠어. 그런데 어쩌다 보니 내 신세가 이렇게 되어버렸네. 우리 생활 패턴을 어느 정도 바꿔야 할 것 같아서 당신이랑 얘기를 좀 해보려고. 무슨 얘기? 왜? 또 나보고 일하라고? 막말로 당신도 직장 잘 안 잡힌다며. 그럼 나이 50된 평생 전업을 하던 아줌마를 누가 써주겠어? 설마 나보고 편의점 알바라도 하라는 건 아니지? 감정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야. 우리 소비를 좀 줄이고 적금도 당분간 넣지 말고 음식도 되도록 집에서 해먹고 하자. 애들 어차피 아침 말고는 집에서 먹는 날 별로 없잖아. 당신이랑 나만 먹고. 그러니까 이제 나보고 반찬 사지 말고 직접 하고 지금 허리띠 조르라는 거네. 결국 나보고 다 희생하라는 거잖아. 어떻게 해서든 새벽 택배를 뛰던가 하는 게 아니라. 아내는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전 친구네 공장에서 포장 일을 계약직으로 일을 합니다. 젊은 애들한테 뒤처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해요. 저녁이면 팔 힘 기른다고 집 근처 체육단련 기구가 있는 놀이터에서 운동도 합니다. 그동안은 앉아서 일을 했지만 앞으로 체력으로 일을 해야 하니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내는 그저 돈이 다인가 봐요. 아내와 더는 대화가 되지 않았고 아내 말대로 투잡을 뛰어야 할 것 같아 새벽에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토바이를 잘 타던지 배달이라도 할 수 있어야 했고 편의점은 거의 젊은 아이들이 다 꿰고 있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어느 야식집에서 주방 일이 나와 면접을 가봤는데 아줌마를 구하는 거라며 주인 아주머니가 꺼려 하더라고요. 쉽지 않았습니다. 풀이 잔뜩 죽어 늦은 밤 집에 들어와서 씻고 거실에서 맥주 한 캔을 했습니다. 저 한 달에 수입이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직급도 높아서 세전 500만 원 이상 받았으니 반토막 맞죠. 생활하기 터무니없이 작은 거 인정해요. 핸드폰으로 구인구직을 보면서 맥주를 마시는데 소파에 있던 아내의 가방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진 것들을 주워 담다 보니 영수증이 있더라고요. 무심결에 봤는데 250만 원이 결제되어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3일 전에 결제한 내용인데 내 한 달 월급을 긁었다는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방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웠습니다. 아내는 짜증을 내면서 일어나더군요. 당신, 이거 뭐야? 250만 원? 뭘 샀는데 250만 원이 나와? 아내는 당황을 하며 당신 이제 내 가방까지 뒤져? 왜? 내가 얼마나 쓰고 다니나 이제 감시하는 거야?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이게 뭐냐고. 돈 없다고 맨날 날 그렇게 갈구더니 250 긁은 거 이게 뭔데? 내 거 아니야. 같이 간 사람 거야. 주차 할인 받으라고 영수증 얻은 거라고. 잊고 있었는데 또 속이 뒤집어지게 하네. 딴 여자들은 명품 가방 잘만 사는데 내가 따라가서 얼마나 부러운 줄 알아? 아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아내의 옷장을 열어서 보니 새 것 같은 가방이 있더라고요. 이건 뭔데? 새 거네? 내가 자세한 건 몰라도 영수증에 적혀있는 거랑 같은 브랜드네. 이거 산 거야? 내가 돈 모아서 산 거야. 내가 생활비 아껴서 산 거라고. 그래, 살 수 있지. 당신이 모아서 살 수 있지. 그런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지 않아? 애 자전거도 못 사준다고 날 그렇게 면박 주더니 25만 원도 아니고 250만 원짜리 가방?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딸이 들어와서는 아빠, 쪽팔린 줄 알아요. 엄마한테 가방 하나 샀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내 친구들 엄마들은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학원 앞으로 데리러 와. 엄마가 차를 샀어요? 가방 하나 산 걸로 아빠 진짜 너무하네. 아내는 서러운 듯 흐느끼고 딸은 절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삶의 의지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 하나를 목표로 살아온 삶입니다. 차고 넘치게 해주지 못해도 최소한 부족하지 않게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대우를 받고 산 것 같진 않았지만 내 삶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싶은 회환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제게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이렇게 살 수는 없다며 제게 집을 나가랍니다. 이 집에서 아이들과 살겠다고요. 집을 위자료라고 생각하겠다고 합니다. 이 집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집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구매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남겨주신 돈으로 대출을 갚아서 온전히 마련한 우리 집이에요. 네, 내 자식들이 산다니 저만 나가면 되겠죠. 내 새끼들 살게 하고 저 혼자 나가는 거 문제되지 않아요. 그럴 생각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혼을 하기 위해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 그동안 월급에서 50만 원씩 적금을 든다고 했던 적금을 한 번도 들었던 적이 없더라고요.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제가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만큼 아내를 믿었습니다. 적어도 제게 보이는 아내는 적금을 한 채 오차도 없이 제 날짜에 넣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결혼 18년 만에 처음 알았습니다. 게다가 아파트 앞으로 대출도 있었습니다. 아내를 너무 믿었습니다. 저는 나가서 돈만 벌어오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는 살림하고 애들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순간 해먹던 반찬을 사먹기 시작했지만 평생 살림을 해온 아내가 이제 저 정도는 쉬어가고 싶구나 싶어서 그러려니 했었습니다. 그게 아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탈이라고 생각했기에 이해했는데 아내는 알뜰살뜰 한 척 하긴 했을 뿐 실제적으로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더군요. 아내가 제 인감도 보관하고 있었고 제 주민등록증도 아내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면허증만 가지고 다녔으니까요. 단 한 번도 아내를 의심한 적이 없었기에 그것들을 맡기는 것이 이상하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8년 동안 나만 아등바등 거리며 용돈 20만 원으로 사는 동안 중학생 아들의 용돈은 30만 원이고 고등학생 딸은 50만 원, 아내는 1인 개인 필라테스를 받으며 매일 브런치를 즐기고 명품을 사재끼면서 살았네요.
그 아파트 앞으로 대출이요. 처음에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대출받아서 살았다고 하는데 아이들 학원비만 300만 원이라더니 알고 보니 월 100만 원 전후이고 나머지는 다 아내의 사치더군요. 병신처럼 몰랐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너무 믿고 들여다보지 않은 제 잘못입니다. 아내는 위자료를 달라는데 아내가 원하는 대로 줄 수 없었습니다. 그간 나 자신을 돌아볼 새 없이 2만 원대로 와이셔츠가 해질 때까지 입으면서 회사를 다녔는데 가족들이 그 노고를 알아주기는커녕 저희들끼리 여유로운 삶을 살았더군요. 그 길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이긴 하지만 생판 모르는 남에게 지난 제 삶을 이야기하자니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고 병신 같아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내와 살길 희망하더군요. 제게 양육비만 꼬박꼬박 보내라고. 해도 너무하다며 다시는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자식들마저 제게 이렇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이혼을 저는 본가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의 말이 가슴에 메이지만 자식은 자식이기에 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얼마 전 저는 정규직에 취직을 했습니다. 안 될 줄 알았던 정규직으로 예전 경력들을 인정받아 연봉도 꽤 됩니다. 가족들과 살 땐 500만 원이 참 적은 돈 같았는데 한평생 취미 없이 용돈 20만 원을 살다 보니 그 돈이 너무 많더라고요. 애들 양육비 주고도 어디에 써야 할지 남아 있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생전 쓰시던 낚싯대랑 용품을 정비하고 필요한 용품을 몇 개 사서 요즘은 주말이면 낚시를 갑니다. 책도 보고 재미있는 영상도 보면서 힐링을 하고 오는데 가끔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라면도 끓여 먹고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 나이 고작 50대인데 이런 재미를 모르고 평생 살았으면 어쩔 뻔했을까 싶을 만큼 행복하네요. 이혼 4개월 만에 전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재취업 이야기를 들었는지 자신이 옹졸했다고 남편의 빈자리가 아빠의 빈자리가 이렇게 크게 느껴질 줄 몰랐다고 합니다. 앞으로 서로 이해하면서 남은 여생 동안 아이들 보면서 잘 살아보자고 하는데 개코 같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겠는데 다시는 머슴처럼 돈 버는 기계처럼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살고 싶지 않을 거라고 나는 이혼하는 그 순간까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으니 남이 된 이상 더는 바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